그 혹시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들어보신 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들어보신 분?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얘기만 들었어요. 이게 한류 드라마로 막 일본, 동남아시아 막 이런 데 다 인기를 끌었대요. 이 사랑의 불시착 그 내용이 뭐냐면 남한의 재벌 딸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회오리 바람에 이제 북한 넘어가서 북한군 장교와 연애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대요. 저도 보진 못했어요. 근데 유튜브로 간략한 소개. 주인공이 현빈, 손예진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최고의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아무튼 인기를 끌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1등하고 됐어요. 넷플릭스라고 아시죠? 그 전 세계 이렇게 이런 볼거리,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배급하는 회사예요.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대박을 쳤대요. 그리고 특히 한국 이 한류를 이제 지원하고 거기서 컨텐츠를 받으면서 이게 동남아 시장을 이렇게 석권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뭐 제가 이 드라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와 거의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현실판 사랑의 불시착. 이 북한에서 이제 막 고난의 행군이 있고 사람들 굶어 죽고 힘들 때 북한 이제 한 일가족이 중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살면서 조선족으로 위장을 하고 살았대요. 조선족으로 위장을 하면서 살다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잡히면 북한으로 북송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족으로 어떻게 마음 착한 조선족의 어떤 그런 배려와 좀 해서 뭐 이렇게 신분을 이제 속이면서 살다가 이 딸이 20대 때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자기 친구가 인터넷 채팅 인터넷 채팅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예전에 뭐 스카이프 이런 것도 있고 뭐 MSN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옛날같이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인터넷 채팅을 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한번 채팅해볼래? 이랬대요. 친구가. 그래서 해보지 뭐. 그리고 채팅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중국인 신분으로 조선족으로 속이고서 채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의 그 군인이었어요. 부사관. 둘이 막 채팅을 하는데 채팅을 한 2년 동안 했대요. 군인들 생활 단조롭고 뻔하거든요. 저도 장교 생활 해봐서 아는데 이 퇴근 시간만 되면 이분이 이제 딱 군복 입은 상태로 그 채팅 딱 서로 마주보면서 막 채팅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매일매일 이 화면상으로 채팅하면서 보는 이 남자를 매일매일 보고 힘든 일 서로 공유하고 나누다 보니까 서로 사랑이 싹 튼 거예요. 네, 이 채팅으로도 사랑이 싹 터요. 네, 뭐 서로 마음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사랑이 싹 터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남자만 보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보면 좀 뭔가 불안하고 이 남자를 보고 얘기를 하고 나면 뭔가 안심이 되고 막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고백을 하더래요. 고백. 우리 2년 동안 이렇게 채팅으로 교제했는데 우리 서로 속 얘기 다 하고 알 만큼 아니까 결혼합시다. 나 당신과 같이 살고 싶소. 이렇게 남자가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탈북자를 신분을 속이고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조선족으로 위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국의 군인이 부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딱 부담스러워서 다이렉트로 거절은 못하겠고 그냥 둘러댔대요. 나랑 결혼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나랑 결혼하려면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충 둘러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진짜 막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럼 얼마가 드냐? 얼마가 되냐? 근데 이 여자가 그랬대요. 중국은 8이란 숫자가 행운의 숫자라서 8을 잘 쓴대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800만 원 그랬대요. 800만 원. 뭐 10여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래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럼 내가 그 돈을 붙여줄 테니까 결혼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되게 당황스러웠대요. 그러면서 과연 진짜 그 중국인 입장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과연 이 돈을 뭐 보내줄까? 우리 생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과연 이 큰 돈을 보내줄까? 이제 1시간 후에 돈이 들어왔대요. 그리고서 이 여자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러브 스토리를 보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남자가 진심으로 그 여자를 믿어주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을 가는 과정이 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 걸리면 복성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자신을 믿고 그 큰 돈을 그냥 한 방에 빵 넣어준 걸 보고 내가 이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도 되겠다. 내 목숨을 담보로 걸어도 되겠다.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쌍소리를 하고 미쳤냐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자기는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대요. 이 남자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나도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목숨을 걸어보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는 믿어주는 게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배신당할 거 알지만 그래도 믿어줬어요. 그래야 그 관계가 성장을 해요. 내 마음에 거절감, 불신감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성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말 이 자매님을 사랑했기에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자기도 그렇잖아요.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800만 원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믿고 딱 맡겼단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설령 털려도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아쉬울 거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분들의 커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속이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된다. 무언가를 왜냐하면 그래서 우여곡절을 다 넘고 한국에 와서 둘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자기 신분을 속였잖아요. 탈북자인 걸 속이고 한국의 군인의 부인으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할까봐 뭐 고향이 어디냐 막 옛날 얘기 어린 시절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북이야요 뭐 이렇게 나올까봐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까봐 자꾸 정말 남편한테 사랑받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자기 말실수 하나로 이 행복이 깨질까봐 자기 말실수 하나로 이 행복이 깨질까봐 남편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남편이 훈련 나가서 비어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걸릴 일이 없으니까 실수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한국 공부를 막 했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뭔가 속이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뭔가 속이는 게 있으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된다. 들통날까봐 피하게 된다. 서로 간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다 이제 뭐 에피소드가 뭐 하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후춧가루 같은 걸 처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같이 뭐 곰국인가 뭐 국을 먹다가 좀 싱거워서 남편이 그 후춧가루 좀 줘.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 있으니까 처먹어. 거기 있으니까 처먹어. 그랬대. 갑자기 남편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뭐? 당신 지금 남편한테 뭐라 그런 거야? 당신 남편한테 뭐라는데? 아 처먹으라고 거기 있으니까 처먹으라고. 이게 언어 사용법이 좀 다르네. 북한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 후춧가루 있으니까 처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아니 우리 부모,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속인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나면 위기는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면 관계가 발전한다. 더 깊이 있는 진실한 관계로 발전한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더니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한 게 자기도 이제 신분을 속이고 싶지 않았대요. 신혼인데 남편이 군인인데 탈북자라 그러면 굉장히 간첩으로 오인받고 막 이럴까봐 신혼 시기만 지나면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막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예 얘기를 더 못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원정화 간첩 사건이 일어났대요. 이게 2008년인가? 원정화 간첩 사건이 막 신문 막 매스컴 떠들썩 하는데 이분이 뭐 간첩인지 아닌지 뭐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무튼 이 원정화라는 이 탈북자가 남한의 육사 출신 장교를 통해서 뭐 기밀을 빼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이 여자가 더 마음이 다치게 됐대요. 더 마음이. 나도 간첩으로 올리겠구나. 나도 간첩으로 올리겠구나. 그러다가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만갑. 혹시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다가 가끔 보셔요. 북한의 실정을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탈북자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를 어느 날 남편과 같이 보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일로 와 이거 좀 봐봐. 이게 북한의 실정이야.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이 뭔지 알아? 막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자기는 고난의 행군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인데 현실을 겪은 사람인데 막 모르는 척하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실정 더 잘하는데 막 안보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만갑을 남편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자기도 이만갑을 보면서 아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헌법상 대접받고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숨기고 살아야 되냐 이랬다가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보고 나도 고백을 해야겠구나. 대한민국에서 나도 받아주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남편한테 고백을 했대요. 이혼 당할 거 감수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날 받아주겠다는데 남편한테 사죄하고 고백해서 그리고 딱 맛있는 거 차려놓고 먹인 다음에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내가 북한에서 왔다. 탈북자. 그러니까 남편이 이만갑을 자꾸 봐서 뭐 장난치는 거냐 막 이러더니 믿질 않대요. 아니 사실이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시간 이후로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가서 한 2, 3일 며칠 있다 들어왔대요. 며칠 있다 들어오더니 부인이 이제 나는 이제 남편한테 이혼당하는구나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며칠 지내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더니 누워 있는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대요. 내가 내 마음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정리한다고? 아 끝낸다는 소리가 그리고 막 더 구슬프게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막. 근데 남편이 그 정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리. 사실 당신이 처음에 탈북자였다 그러면 내가 이 연애를 시작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을 거다. 그러나 모르고 해서 지금 애도 낳고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태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신분을 속였지만 나를 사랑한 건 진실 아니었냐. 나를 사랑한 건 진실 아니었냐. 이거는 특별한
인연이다. 처음에 이렇게 서로 몰라서 속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은 특별한 인연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국정원에 가서 이제 신고하고 하나원에 가서 교육받고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이 두 분은 더 탄탄하게 신뢰 속에서 살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닌데 정말 이게 드라마 같은 얘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알 수 있어요. 첫째, 인간관계는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시작이 됐고, 둘째, 무언가를 속이게 되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된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들통날까봐 그래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셋째, 서로 간에 진실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서로 간에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위기는 있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 전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 유튜브에서 북한댁 TV, 북한댁이에요. 북한댁. 이 여자가 자기의 삶을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북한댁 TV를 보세요. 그러면 북한 사람 시각에서 남한에 어떻게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또 자유민주 복음 통일을 해야 돼요. 그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복음 통일이 되고 2,500만 정말 지옥 가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저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저도 그 기도 계속 매일 해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 뭐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2,500만 저 북한에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